목포의 한 대형마트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바꾸려고 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시를 대상으로 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등 61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부터 만 18세인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진행합니다. 무안과 나주를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무안에서 나주까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설 명절 당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인데요. 목포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대형마트 앞입니다. 마트 근로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대형마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의 대형마트 세 곳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인 26일에서 설 명절 당일인 25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무 휴업일을 바꾸려고 한 건 목포 시민과 마트 직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사가 안 되는 명절 당일 대신 의무 휴업일인 일요일 영업을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실제로 대형마트 세 곳이 목포시에 협조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협조 요청서엔 1월 26일로 예정된 의무 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5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설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결국 대형마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의무 휴업일을 바꾸는 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상인연합회와 근로자들이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상인들도 반대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특별히 바꿔주는 실현을 못 느껴서 일단 불어갔고요.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하지만 해마다 명절이 되면 대형마트에서 의무 휴업일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도립 전남학숙이 오는 31일까지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광주와 인접시군 소재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 등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남학숙은 월 11만 원의 저렴한 입사비로 하루 30과 숙박이 제공되며 통학버스를 하루 9차례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개인, 단체, 해외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연간 5천여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7명으로 남자 80명, 여자 27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학숙이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18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남 학생 6천여 명이 유권자로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4월 총선에 대비해 다음 달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와 학생 정치활동 참여에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안내, 전남 선관위와 업무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PC방에 대해 제때 처분을 하지 않거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도 검사를 뒤늦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광양시의 부적정 행정이 61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한 PC방 등의 행정처분을 제때 단행하지 않아 징계 시정 조치 1건이 내려졌습니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PC방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된 사건에 대해 광양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적발된 겁니다. 문제의 PC방 측은 광양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며 광양시에 요청했고 광양시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예한 이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일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 21곳에 대해 최대 200여일까지 현장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재를 일부러 분할 구매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령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입찰 경쟁을 통해 구입처를 선정하는데 광양시는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물품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시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1억 8천여만 원이 낭비된 겁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발생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 업무 부적정 4건, 사회복지 업무 부적정 5건 등 전체 61건의 적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열흘 동안 인력 17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경징계 1명과 신분상 조치 50여 명, 40억 원가량의 재정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방송국에도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회의에서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방송이 제한되지만 들쑥날쑥한 기준 때문에 후보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출연 금지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만간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목포에서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정책 설명회를 갖고 목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9일 정책설명회에서 근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관문도시 목포를 주제로 목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모두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목포역을 지하로 옮겨 기존 부지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 목포를 근대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2028년 세계섬 엑스포와 섬 정책개발기관도 유치해 목포와 신안을 섬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무안과 나주를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새 도로를 이용하면 무안에서 나주까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 1로에서 몽탄과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 개통됐습니다. 무안에서 나주까지 41km 구간에 4차선 규모로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예산 2천억 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근로자 1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로 개통 소식에 주민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병원 쪽을 갈 때는 목포 쪽을 많이 갔어요. 이제 좀 강주는 좀 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가게 되면 그냥 2차선이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 너무 좋죠. 이게 지금 엄청난 수건 사업이죠. 이게 지금 나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 좋다고. 우리 생활이 아마 빨리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목포 가는데.
무안에서 나주까지 기존 도로는 비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무안 남학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길이 27km, 18분의 시간이 단축돼 접근성이 강화됐습니다. 또 나주를 지나 광주까지의 거리도 고속도로보다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그동안에 남학 신도시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가 약 53분에 걸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도로 개통함으로 해서 약 35분으로 18분 정도의 전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 주민 간, 지역 간 접근성이 활발히 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발전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과 나주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의 동반 성장 계기가 마련된 상태. 호남 고속철도와 광주 완도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여행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랠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꽉 먹고 알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로 해남 여행의 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해남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신하균 팀장과 함께 스탬프 랠리 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스탬프 랠리 행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걸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어떤 행사입니까? 예, 그 스탬프 랠리는 해남의 주요 관광지 3곳 이상을 방문한 후 저희 관광지에 비치된 카드에 스탬프를 찍어서 응모하면은 추천을 통해서 해남 특산물을 선물하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여행도 즐기면서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 이벤트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남도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해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좀 더 오래 해남에서 머무르면서 마음껏 좀 해남의 주요 관광지 구석구석을 즐기라는 것이고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재방문하는 횟수가 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행사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해남 군민이 아닌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참여하시려면은 해남에 있는 대흥사 등 주요 관광지에 스탬프 카드와 응모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방문하신 3곳 이상의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신 후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 관광지는 땅끝 전망대, 해남 공룡박물관, 미항사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는 7월과 12월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팀장님께서 혹시 추천하는 코스나 그중에서 꼭 둘러봤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여행 목적에 따라서 추천하는 코스가 달라질 텐데요. 역사 문화와 자연 경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와 연접해 있는 세계 문화유산 대흥사가 있는 두륜상권 관광지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2020년 해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남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년 3월부터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남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티 투어 버스 누비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가 이어져 언제 해남을 찾더라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해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해남에 2020년 더 많은 관광객이 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흥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을 운영합니다. 겨울과 여름 등 두 차례 방학에만 시행하는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일부터 시작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장흥군청과 정남진 도서관, 노인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우드랜드와 토요시장 등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주요 관광거점 시설에서 일하게 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직무 경험을 쌓고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아울러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일선 지자체들이 저마다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7년 동안 진도에 유입된 귀농귀촌인이 5천여 명에 넘으면서 진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유입된 귀농귀촌인은 지난 2012년 451명, 이듬해 662명, 2014년 610명으로 최근 7년 동안 해마다 600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도군은 그동안 조례제정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를 지원하고 저금리로 창업자금 융자 혜택을 제공한 것도 귀농귀촌인 증가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완도군은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과 양식어장 정화, 선어회 가공공장 신축과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등 67개 사업에 5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한 뒤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지역 읍사무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요 며칠 겨울치고 포근하다 싶더니 오늘은 찬바람이 제법 부는데요. 우리 적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전날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들이 많아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크게 춥지 않은데요. 주말 동안 아침엔 영하 5도 안팎, 한낮엔 5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도 이달 중순까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환경에 서 자라고 또 뻘 지면이 좋아가지고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고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꿀이 간자가 어디 꿀보다 더 간자가 달고 톡톡한 향도 더 진하고 진짜로 좋습니다. 우리 고수. 야나 보물 살고 있어. 맛있는 거 많이 사는데 언제나 사랑한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